안녕하세요 여러분, 겟레디로 오랜만에 돌아온 소라입니다. 제가 오늘은 서울국제도서전을 가는 날인데요, 그냥 가는 날 가볍게 하는 메이크업, 그리고 좀 새로운 제품들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전에 구독자님 파우치에서 나왔던 그런 쿨톤 립 제품 같은 거 살짝 보여드리면서, 제가 수리솔솔 때 컨텐츠 고민한 거 여러분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거 제가 어떻게 소소하게 해결을 했는지,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이랑 책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정말 많이 좋아진, 편해진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사용해줄 제품은 파넬의 시카마누 세라믹 매트 쿠션 21호입니다. 제가 이번에 여름 쿠션으로 제가 여러 개를 써봤거든요. 힌스도 써봤고 네이밍도 써봤고, 네이밍은 쇼츠로 올라간 거 보셨죠? 이것저것 써봤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올해의 뉴 매트 쿠션 중에서는 파넬이 진짜 좋습니다. 이름이 매트 쿠션인데도 밀어 발랐을 때 밀리는 게 없어요. 보통은 이제 매트 쿠션은 저는 첫 표현보다 시간이 지난 이후의 표현을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인데, 얘는 첫 표현도 마음에 들고 시간이 지난 이후의 표현도 마음에 들어요. 제가 6월에 아마 겟레디를 못 올렸을 거예요.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일단 오늘은 유주랑 같이 서울국제도서전을 갑니다. 주말 아닐 때 가고 싶어가지고, 주말에 또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오늘도 보나마나 많을 거야. 이게 첫날부터도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면은 독서율이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참 책을 좋아하는 코어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많구나. 독서 시장이 죽을 일은 없다. 제가 상반기 동안 읽은 책 중에서 베스트 3권 정도를 뽑아서 좀 추천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해볼까 하는데, 이게 올리고 싶은 영상이 너무 많아요. 이제 소리솔솔 찍은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컨텐츠 고민이 좀 있었잖아요, 제가. 근데 그 마음을 많이 내려놨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지금 일이 다시 좀 재밌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 보통 요즘 나오는 매트 쿠션이 얇은데 커버력이 좋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보통 대표적으로 네이밍이 약간 그러한데, 커버력이 좀 떨어져도 이렇게 표현이 예쁜 게 조금 더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컨실러는 쓰던 거 루나 컨실 블렌더 팔레트 클리어 커버. 바로 최근에 구독자 파우치에서 요 브러쉬 설명해 주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게 필리밀리 514, 원래 애교살 브러쉬로 나온 건데, 요런 약간 되직한 컨실러를 국소 부위에 커버해줄 때 바르면 좋다고 해서 일단 제가 구매를 해봤어요. 그 파우치 매거진에서도 소개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써보려고. 요건 지금 제가 처음 쓰는 거거든요. 요걸로 한번 커버를 해줘 볼게요. 보나마나 좋겠지 뭐. 역시 오키 브러쉬에도 요거랑 진짜 비슷한 애교살 브러쉬가 있거든요. 근데 가격 차이를 생각하면 이거 쓰는 게, 그래서 얘는 애교살용 하나, 뭐 컨실 커버용 하나 이렇게 구매를 해놓고 용도 분리해서 사용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달바의 퍼플 선크림 사용해줍니다. 근데 꼭 이거 아니어도 본인이 갖고 있는 톤업 선크림 사용해주면 됩니다. 제가 진짜 궁금한 파우더를 한번 좀 외곽이나 컨실러 한 대를 살짝 덮어줄 건데요. 이게 샬롯 틸버리의 에어브러쉬 플로리스 피니쉬라고 해서 전 1호거든요. 터리스가 이거를 기존에 사용을 했는데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되게 기대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광이 조금 없는 게 좋은 곳에 먼저 좀 발라줄게요. 매트 쿠션이긴 하지만 제가 원체 기초를 좀 촉촉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국제도서전은 브이로그로 제가 찍어 올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브이로그로 오랜만에 그거 올렸잖아요. 생일 요리 선물로 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좀 에피소드 형식으로 브이로그를 발행을 할까 해요. 원래는 브이로그 하면은 뭐 그냥 정말 일상을 담곤 했잖아요, 제가. 근데 제가 봐도 그런 일상이 딱히 특징도 없고, 에피소드가 있을 때 그 에피소드만을 푸는 브이로그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안 나올 거예요. 조회수도 분명히 안 나올 거고, 여러분들도 제 파우치 영상을 보고 들어오시지 브이로그를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서. 그리고 아직은 좀 낯선 콘텐츠니까. 근데 확실히 제가 그거 영상을 찍고 하면서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다시 일을 막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그 욕구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고민하고 있을 때는 제가 굉장히 어떤 틀에 박혀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이번에. 그리고 뭔가 이걸 했을 때 막 이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막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일단 이렇게 파우더 처리해줬고요. 그다음에 눈썹을 할 건데, 눈썹이 지금 제 모보다 좀 더 밝은 걸 쓸 거예요. 에스쁘아 브로우를 라이트 브라운 5호로 사용해줄 거고요. 브로우 카라를 베이지로 사용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눈썹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그 영화 인사이드 아웃 2를 봤거든요, 여러분. 근데 아무래도 그 원 때 딱
받았던 충격보다는 속편이 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2가 더 좋았어요. 근데 1이 더 좋았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저는 1때가 9년 전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저를 성찰할 시기가 아니어서 그런지 그 당시에 그냥 막 귀엽다, 재밌다, 진짜 감동적이다 이런 느낌 정도만 받았다면 이번에는 진짜 철학적인 감상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제가 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기들을 좀 거치고 나서인지 너무 그 불안이라는 캐릭터에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나에 대해서 돌아보는 뭐 그런 책들을 좀 여러 개 읽었었잖아요. 그리고 그 영상에서 이야기해드린 적도 있고 뭐 하루의 사랑 작업인가? 막 그런 거랑. 근데 그게 웃긴 게 책을 아무리 읽어도 그 당시엔 너무 알겠어. 근데 책을 딱 덮고 끝내고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걸 되게 잊기가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는 것과 안 읽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인사이드 아웃 같은 또 다른 컨텐츠에서 비슷한 내용을 봤을 때 발현이 돼요. 책을 읽으면서 봤던 게 세상에 나쁜 감정은 없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슬픈 거, 불안한 거, 막 긴장하고 막 약간 이런 감정들을 보통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런 감정들도 나쁜 감정이 아니다. 알죠. 보면은 알겠어. 근데 사실 그런 감정이 들 때 우리가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나요? 근데 인사이드 아웃 2를 딱 봤는데 불안이 캐릭터가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싫지만 좀 쉽게 설명하자면 MBTI J 성향들에게 너무너무 공감이 될 만한 캐릭터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었을 때 A안, 이렇게 돼서 B안, C안 막 이렇게 약간 대비책들을 되게 잘 마련하는 성향들이잖아요. 보다 보면은 짜증나잖아요. 불안이가 하는 행동이나 뭔가 그런 말들이 되게 짜증나잖아요. 근데 그거 알고 보면 다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어떤 성향이거든요. 꼭 MBTI J가 아니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남하고 비교해서 좀 더 잘해야 된다거나 평범한 삶, 그러니까 남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게 되게 기본적인 기저에 깔린 성향들이 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불안도의 지수가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2의 성향이 아니야. 제가 말을 잘못했네. 결과적으로 그냥 그런 내용이잖아요. 불안이라는 감정도 사실 나쁜 감정이 아니고 우리한테 필요한 감정이다. 책으로 읽을 때보다 눈앞에 그려지는 캐릭터가 내 안에 있다고 상상이 되잖아요. 그걸 보고 나면 더 막 와닿더라고요. 사실 내가 지금 불안한 거는 내가 나를 위해서 작동하고 있는 감정이구나 라는 게 너무 좀 깊이 와닿았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 스스로가 좀 애틋해지지 않나요? 짠해지기도 하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 불안을 어느 정도 컨트롤까지는 아니어도 달랠 수 있는 느낌이 딱 생겼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정말 책과 영화의 콜라보로 뭔가 확 좋아진? 전에 오늘 국제도서전 같이 가는 유즈가 추천해준 불안한 완벽주의자를 위한 책? 그 책이 진짜 상반기 책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소개를 좀 나중에 드릴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완벽주의자라고 하면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일을 계속 미루는 사람들 있죠. 미루는 사람도 잘 뜯어보면 내가 완벽하게 뭔가를 해내고 싶어서 미룬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차피 못할 것 같은 거를 시도를 안 해버리거나 이런 성향들도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의 한 성향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일을 할 때 완벽하게 해내야지 사실 이런 거는 크지 않거든요. 근데 전 그게 있어요. 어차피 잘 못할 것 같으면 시도를 안 하는 거. 그거는 저 좀 있어요. 이거 되게 많은 분들한테 있는 성향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성향들이 좀 있는 분들은 그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렇게 말을 계속하면서 눈썹을 다 끝냈고요. 이거 발라야지. 마스카라. 오늘의 아이는 에피소드 생일 요리 선물에서 보여드렸던 방법을 오늘도 좀 쓸 건데요. P의 푸딩팟 O랑 베이비거든요. O를 좀 발라보고 베이비는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손 여기다가 살짝 덜고 요즘 섀도우를 뭘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지근한 걸 쓰자니 너무 더워 보여. 그래서 요즘 섀도우가 좀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사이드 아웃과 불안한 완벽주의자를 위한 책을 딱 보고 나니까 저의 컨텐츠 고민이 좀 풀린 느낌이었어요. 그냥 해보자. 괜찮아.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결국 다 내가 나중에 실망할 거를 걱정해서 내가 나중에 돈을 못 벌 걸 걱정해서 약간 다 이런 이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라는 걸로 치부해버릴 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그 감정들이 내가 왜 시도를 못하고 있었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를 조금 다독여주면서 내가 그 전에 벌어놓은 돈이 있으니까 그냥 한두 달간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딱 그런 생각을 하니까 세상에 갑자기 인간이 신기한 게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일상 영상도 결과값 생각하니까 아예 일상을 찍을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 딱 정리하고 결과값이든 뭐든 일단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해보자. 이게 사실 저는 이런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들이 모여서 다 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뷰티인 것 같아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외적으로 꾸미는 게 아니라 물론 막 아이돌이나 연예인들 보면 막 와 너무 예쁘다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저는
저는 그거는 사실 잠깐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는 안에서 나오는 아름다움 있잖아요. 그 아름다움의 정의가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그게 말에서 드러날 수도 있고 행동에서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게 저한테 되게 크게 꽂히는 매력 포인트예요. 최근에 제가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한 문장이 생겼거든요. 제가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한테 저는 무조건 매력을 느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러 들어오시는 분들 많은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저의 일상, 뭐 에피소드, 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 수많은 나의 몇천 명, 몇만 명의 시청자 중에서 한두 명은 정보성이 있네 라고 들어왔는데 그냥 일상 영상, 수리솔솔 이렇게 겟레디 한 편 딱 봤는데 나를 통해서 이 외적인 거, 제품의 이런 정보가 아니라 그 너머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제 컨텐츠가 충분히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5만 딱 발라준 상태고요. 어쨌든 요 눈두덩이에 올렸을 때는 조금 더 차분하게 조절이 돼요, 색상이. 눈썹을 좀 찝을게요. 아이라이너 써줄 건데 원래 이 웨이크메이크 리얼 애쉬 브러쉬 아이라이너 있잖아요. 이 애쉬 라이너 이전부터도 구독자님들 파우치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올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걸 되게 많이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붓펜을 잘 안 써서 이 라인에 펜슬을 썼었는데 이제 붓펜을 진짜 사봐야겠다. 왜냐면 붓펜이 더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쉬 블랙을 살까 브라운 살까 고민하다가 저는 모든 극단적인 색은 좀 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 한번 사용을 해줘 볼게요. 일단 전망은 이걸로 채워주고 저는 꼬리는 펜슬로 빼는 게 편하더라고요. 펜슬도 애쉬 라이너 저번에 사놓은 거 이거 브라운으로 사지 않았을까요, 제가? 역시 뮤티드 브라운 이거를 사용해서 꼬리 살짝 빼줄게요. 마스카라는 가까이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연하다라는 느낌이 좀 확 있어. 이런 거 살짝 못 참는데 좀 잘 지워지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연한가? 일단 러브라이너 이걸로 다시 덮어줄게요. 마스카라를 이제 해줄 건데 코 언니가 만든 게 이 4호 가닥 볼륨이잖아요. 이게 기존의 컬픽스랑 뭐가 다른지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이 솔부터 달라요. 기존 거는 그냥 너무 더러운데? 그냥 이렇게 일자예요. 근데 언니가 만든 거는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을 조금 더 잡아주고 싶은 분들한테 더 추천을 드리고 저도 이거 조금 더 써봐서 이 액체가 살짝 굳었을 때를 한번 봐야 되긴 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저는 약간 묽은 구간이긴 하더라고요. 저는 얘가 좋은 게 떡지게 발리지 않는데도 볼륨이라든지 이런 깔끔한 속눈썹을 연출해주기가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홀리카 거 좋아하시던 분들 있죠? 좀 많이 뭉치는 애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아쉬울 수도 있긴 한데 얘도 여러 번 덧바르면 비슷하게 연출은 돼요. 근데 사실 그거는 한 번에 되니까 근데 그냥 올렸는데도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보이세요? 저 아직 안 찝었는데 이렇게 돼요. 그리고 끝에 뭉치거나 하는 것도 없고 맨 끝까지 섬세하게 뭉쳐주기도 좋고 얘네가 다리를 잘 잡아요. 진짜 깔끔하죠? 완전 센 거 말고 이 아멜리의 엔젤 블러드를 여기 아래만 슬쩍 발라줄게요. 저는 그럼 이쪽 나머지 금방 하고 와서 이야기 마무리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라이너를 좀 길게 빼서 이 삼각존 부분만 살짝 이걸로 연하게 해서 넣어줄게요. 맥의 에스프레소거든요. 흐리게 만들어줘서 살짝만 넣어주면 됩니다. 블러셔는 이 친구들을 섞어볼 겁니다. 요거 누즈의 리퀴드 케어 치크는 플럼팟이고요. 무스 케어 치크는 타로 무스랑 핑크 타퍼. 타로 무스부터 깔아주고 요거는 두 개 섞을지 아니면 플럼팟만 바를지 조금 고민을 해볼게요. 타로 무스는 코코초 마켓에서 구매했더니 요거를 주더라고요. 손가락에 끼워서 톡톡톡 하면 돼요. 너무 귀여워. 기억하고 있었는데 뭐까지 얘기했는지 까먹었다.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그런 콘텐츠 너무 고민하고 내 채널의 방향성 이런 것 때문에 시도조차 안 해보지 말고 일단 그냥 해보자. 일상 영상들도 그렇고 책 영상도 그렇고 일단 그냥 올려보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예전보다 뷰티에 한정된 게 아니라 좀 다채로운 영상들이 올라갈 것 같은데 한번 추이를 지켜보고 올라갈 때마다 너무 떨어진다 나의 그런 모든 추이들이 그런 결과값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제가 제 채널의 운영자로서 그거는 계속 두고 볼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채널을 따로 파든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고 핑크 타퍼가 생각보다 굉장히 웜하거든요. 핑크 타퍼를 더 많이 쓴 컬러예요. 그래서 이런 컬러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스킨푸드의 웨지 퍼프입니다. 오, 이 색깔도 엄청 밝은데? 이거 베이스로 한번 죽여야겠다. 지금 여기서 보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살짝 과하거든요. 파넬로 한번 눌러줄게요. 이것도 그 구독자님 영상에서 나와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그냥 봐선 웜한데 바르면 쿨하다
라고 해서 전 그런 색깔 좋아하잖아요. 얼리아워 컬러를 먼저 발라주고, 제가 지금 입술이 살짝 건조해가지고 심하게 뜯은 상태는 아니어서 얘로 일단 기본 착색을 시켜주고 이 피에 글로스를 조금씩 발라줄 생각입니다. 아, 그러네. 컬러가 되게 특이하다. 바르면 엄청 쿨하네요. 생각보다 색이 진해서 캔디 30을 쓸게요. 립이랑 이런 거를 그 구독자님이 추천해준 걸로 준비를 좀 했는데, 일부러 저한테는 피가 좀 끈적거리거든요. 이 얘기를 했더니 또 저의 메이크업 스승님 코코초가 제가 저만의 스승님으로 부르기로 했거든요. 그런 걸로 밑에 착색시켜놓고 얘를 얕게 계속 발라주기만 해도 되게 예쁘다라고 말을 해줘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귀찮아서 지금 이렇게 대강 바른 다음에 음파음파를 하고 있지만, 음파음파가 원래 좋은 습관이 아닌 건 여러분 아시죠? 제가 지금 이걸로 하는 거는 약간 음파음파니까 바로 안쪽에 뭉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메이크업은 다 완성이 됐고요. 제가 손 씻고 머리 조금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은 좀 위쪽으로 높게 묶어봤고요. 그리고 옷은 여러분 이거 자라 세일이어가지고 제가 입어보고 샀는데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되게 허리 얇아 보이죠? 너무 이 크롭이 제가 원하던 크롭이어가지고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팔뚝도 이렇게 사선 커팅이 되어 있어서 팔뚝살 얇아 보이고, 사실 제 팔뚝은 뼈대에 비해서 살이 조금 있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면 저게 무슨 팔뚝살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 기준 상대적으로는 그러합니다. 이런 단점 보완을 조금 더 잘 해주는 옷인 것 같다. 너무 좋아. 아무튼 오늘 그래서 수리술술 때 제 컨텐츠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언제나 그랬듯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 도서전 브이로그도 기대해주세요.